코로나19 팬데믹, 이른바 세계적 대유행 충격으로 코스피가 3.9% 폭락하며 1840선이 붕괴됐습니다. 9년 만에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산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전방위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추가 경정 예산을 늘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주요국 통화 정책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정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12, 16 대책 발표 이후 12주 만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오늘 코스피는 183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장중 1810선까지 붕괴되며 9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의 추락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양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선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실망감에 오늘 국내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1810선까지 내려앉았고 선물 시장에서는 5% 이상 급락세가 1분간 지속돼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한 건 2011년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87% 내린 1834.33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엿새째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홀로 8,91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5,359억 원, 2,856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여행금지 제한 등의 대책만 나왔다며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이 표출됐고 코스피 지수의 낙폭을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600선이 무너진 코스닥 지수 역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39% 내린 563.49에 마감했습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흐르면서 경기 침체와 부채 문제, 금융위기 논란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더라도 경제활동이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스피 바닥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정장이 길어질 경우 코스피 하단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서울 외환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보다 13원 50전 오른 1206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며 산업계가 전방위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추가 경정 예산 규모를 늘리고 예산안을 조속히 늘려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산업계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4%가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업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 증액과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단히 심화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추경 예산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게 하루빨리 처리가 되어야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회가 빠른 시일 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착한 임대 운동, 노란우산 공제 대출 이자율 인하, 공제기금 대출 상환일 연장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피해 극복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엔 국회가 나서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 단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코로나19 추경안 통과의 시급성을 설명하기 위해 조만간 국회를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도 현재 11조 7천억 원으로 발표된 추경안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영향과 이 주요국 통화정책 대응을 살피며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 기존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대응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9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의 소비 심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CCI는 100을 기록했던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내려 99.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낙폭은 자료 집계가 끝난 OECD 25개국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지수가 100포인트를 밑돌면 소비자가 경기와 고용 동향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국 다음으로 지수가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은 터키였고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늘었던 일본은 0.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소비 심리가 더 빨리 얼어붙은 것은 중국과 인접한 데다 1월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가 급락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 반등을 노린 일명 개미들의 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약 2달 동안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규모는 약 1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기업 20곳 중 19곳 평균 수익률이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률보다 낮은 마이너스 21.8%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증권업계에선 투자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향후 지수가 반등에 실패할 경우 개인들의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만 1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크게 는 셈이죠. 대구 지역 한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20명이 나와 콜센터 근무 환경이 수면 위로 오르며 이 금융권 콜센터도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무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금융권에선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금융팀의 윤다혜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확진자 대거 나왔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렇게 된 것인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콜센터가 집단 감염지로 된 것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인데요.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 특성상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밀집된 공간에서 쉼없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급속도로 집단 감염되기 쉽습니다. 어제 저녁 7시 기준으로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99명입니다. 서울이 70명, 경기 14명, 인천 15명입니다. 대부분 콜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이지만 이들에게 감염된 가족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콜센터 직원들도 참 지금 불안할 것 같고요. 가족분들도 지금 불안감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콜센터 직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으로 근무하는 콜센터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근무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조 콜센터 지부는 근무 중 내내 전화 통화를 해야 하는 콜센터 업무 환경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재택근무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부랴부랴 또 분주한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대부분 금융사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발열 검사 등에 그쳐 있는데요. 몇몇 곳은 콜센터 분할이나 업무 공간 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서울과 대전으로 지역을 분산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현재 서울과 천안으로 이원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대규모 재택근무로 인한 부작용 우려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고객과 관련된 각종 개인정보를 보면서 응대하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만약 재택근무를 할 경우 망을 집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며 유은행 영업점 재택근무가 안 되는 것처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된다고 은행들은 설명합니다. 반면 이동통신 3사의 경우 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와 분산근무를 확대했는데요. LG U+는 사이버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SK텔레콤은 전국 콜센터 직원 6,000명 중 재택근무 의사를 밝힌 1,50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KT는 콜센터 운영 인력의 20%인 1,200여 명의 분산 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사태가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금융당국 대책은 어떤 조치입니까? 금융당국이 금융권 콜센터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지만 거리두기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콜센터 직원들의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정부도 콜센터 등 밀집 사업장에서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대책을 권고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콜센터 유형근무에 따른 보안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은행들이 재택근무 등 어려울 것을 보고 있지만 신한은행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재택이 힘든 건지 논의 중입니다. 금융대응 보완책이 시급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금융권 콜센터 관련 이야기 오늘 들어봤고요. 금융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1216 대책과 코로나19 사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커진 것은 작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12주 만입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급매물이 팔린 데다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를 비롯한 강북 지역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신고가에 팔린 것이 시세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원은 코로나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며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어 추세적 움직임보다는 일시적 상승폭 확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이 급감하며 면세업계는 매출이 반토막 나며 생존 기로에 섰습니다. 면세업계가 정부의 공항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정부는 중소기업 임차인에만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면세점 임대료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또 일부에선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 불매에 이어 이번엔 코로나19까지 면세업계가 잇따른 악재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여행객이 줄며 면세업계 평균 매출이 60%가량 급감한 상황. 이에 면세업계가 공항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호소하자 정부는 지난달 27일 인천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인하 정책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인하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차인에 국한한 겁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면세점은 중소면세점인 시티플러스와 그랜드 면세점 단 2곳. 정작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중 91.5%를 낸 대기업은 제외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하나투어 자회사인 SM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입찰을 포기했고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점을 임시로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매출이 100만 원가량으로 추락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대기업을 향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면세업계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공항 입점업체까지 임대료 인하 범위를 중견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하늘길이 아예 막혀버린 상황에서 대기업이라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해외 주요 공항들이 현재 상업시설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사례가 있듯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이전 사례나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신종 인플루엔자와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9년에는 인천공항의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모두 임대료를 10% 인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외국 공항들은 면세업자들의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감면해준 상황. 업계의 비명을 외면한 정책이란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오늘과 내일 면세점 입점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관심을 보이던 반포 사업지들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와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입니다. 수주에 성공했던 반포 3주구는 조합과 갈등을 겪다 조합이 시공자 지위를 해지했습니다. 신반포 15차는 현장 설명회 등에서 적극성을 내비쳤지만 중간에 발을 뺀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지헨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입찰을 마감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업지인 반포 3주구 시공사 지위도 박탈된 상태. 이에 따라 강남에서 상징적인 입지로 꼽히는 반포에서 아이파크 브랜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사는 신반포 15차 입찰을 비중 있게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 사업에 집중하느라 신반포 15차 입찰을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현상 관계자는 재정비 사업과 아시아나 항공 인수는 별개의 사업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한간의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주택 및 개발 사업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 광운대 역세권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상도 이제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인천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더불어서 개포 1단지, 둔천주공 재건축 단지들이 있어서 현재 반포동에서 아이파크 브랜드가 적용된 단지는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으로 지은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가 유일합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현산 측이 반포 3주구 조합의 시공사 지위 해지가 일방적이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중에는 아직까지 현산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은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조합 임원진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플래그십 세단 G90이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네시스는 G90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현지 시간 6일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탑 세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다고 12일 밝혔습니다. G90은 전면 측면 충돌과 지붕 강성, 머리 지지대 및 좌석 안전, 운전석과 조수석 스몰 오버랩 등 6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네시스는 지난달 G70과 G80에 이어 G90까지 탑 세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으며 세단 전 라인업이 모두 최고 안전한 차에 선정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공공의적 1호라며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을 영상으로 표현해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로이터 그래픽 기자들이 지난 3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크기가 1mm의 2억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표면은 돌기 형태의 스파이크 단백질로 덮여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세포에 달라붙어 인체에 침입합니다. 이 과정을 차단한다면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셈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단백질이 백신 개발의 열쇠라고 전했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배우 톰 행크스와 그의 아내 리타 윌슨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화 촬영차 호주를 방문 중인 행크스는 12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 아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즈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행크스는 트위터에 리타와 난 호주에 있다면서 우리는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약간 피곤하고 몸살 증세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해 격리될 것이라면서 계속 상황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결국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WHO가 팬데믹 선언을 주저하며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팬데믹은 가볍게 혹은 무심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이 비이성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간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팬데믹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혈액 부족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혈액은행들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예정돼 있던 헌혈이 취소되고 있어 잠재적 부족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트주 전역에서 혈액을 채취해 유통하는 블러드웍스 노스트웨스트에 따르면 시애틀의 혈액 공급이 이달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미 워싱턴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지역에서 혈액을 조달해오는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확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학교에 2주간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공무원은 유급 휴가에 돌입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학교와 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집으로 보내질 예정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보육시설도 모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그간 1000명 이상 참가하는 행사에 대해 취소를 권고했는데 이날 100명 이상 모든 행사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나온 사실상의 봉쇄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1일 기준 514명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2일 만에 1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럽 축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앞으로 2주간 무관중 경기로 펼쳐집니다. 라리가 사무국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라리가와 2부 리그가 앞으로 최소 2주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스페인 라리가 28라운드와 29라운드는 관중이 없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클럽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은 스페인 관광의 주요 방문지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적어도 앞으로 2주간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확진 환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이미 세리에 A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기도 깨끗하고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북부 지방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도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동안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제주도에는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옅은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 한때 전국적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는데요. 실내 환기를 자제해 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호흡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오전에 고농도 미세먼지로 가득 차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도는 오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전까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7도 나타내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발효 중인 강풍주의보는 내일 아침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 7도 보이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아침 한때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며 기온이 내려가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 일부 지역에 눈이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건강하고 안전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